1592년 봄 조선은 200년간 평화에 젖어 있었다. 당쟁에 몰두하며 국방은 허술해졌고 변방에서는 침략의 징조를 외면했다. 해를 넘겨 임진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왜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를 향했다. 평화로운 아침, 동래성 아래에서 장대하게 펼쳐진 침략의 그림자가 조선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다. 파죽지세 부산과 동래가 며칠 만에 함락되고 왜군은 거침없이 북상했다. 조선의 중앙군과 지방군은 오랜 평화 속에 훈련이 부족했고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병졸 김인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 갑작스러운 혼란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조선 팔도가 삽시간의 불길에 휩싸였다. 전세는 한 달 만에 서울까지 위협했다.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서둘러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조정은 혼란의 극치였고 관료들은 급히 짐을 싸거나 도망쳤다. 임금은 황급히 피난 행렬에 몸을 실었으나 백성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왕의 피난은 국가 방어 체계의 붕괴를 상징했다. 육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조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오포, 사천, 당포 등에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었다. 판옥선이라는 견고한 전함과 하객진이라는 전술은 왜군의 조총과 가벼운 배들을 압도했다. 이 승리는 식량 및 병력 수송로를 차단하여 왜군의 보급을 끊었다. 왕실과 조정이 무력함을 보이자 각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다. 승병과 의병들은 지리산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광군이 뚫어내지 못한 적의 후방을 교란했다. 병졸이었던 김인호 역시 고향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의병에 합류했다. 그들의 게릴라 전술은 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 데 결정적이었다. 1593년 초 명나라가 대규모 원군을 파견하면서 전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했으나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며 서울 수복은 지연되었다. 명군이 주도권을 잡았고 조선 조정의 발언권은 약해졌다. 신하들은 이 혼란스러운 외교 상황 속에서 명나라 장수들을 접대해야 했다. 전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왜군은 남해안 지역으로 후퇴하여 장기간 전쟁을 위한 외성, 일본식 성곽을 쌓기 시작했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나 조선 팔도는 기근과 질병 그리고 약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전쟁은 국가의 존폐를 넘어 백성들의 생존 문제로 변해버렸다. 1594년부터 시작된 강화회담은 지지부진했다. 일본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명나라는 실속 없는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 모두 전쟁을 잠시 멈추고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은 다시 한번 전력 증강에 매진했다. 1596년 말 결국 강화회담은 결렬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재침략을 준비했고 조선과 명나라는 다시 긴장감 속에 놓였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모함에 의해 파직당하고 투옥되는 비극을 맞았다. 정유재란 발발 직전 조선의 상황은 1592년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1597년 초 왜군은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조선 침략을 준비했다. 역사는 그 폭풍전의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유재란 초기 조선 수군은 뼈아픈 패배를 겪었습니다. 영모 누명의 이순신 장군 대신 수군을 지휘했던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전함 대부분을 잃었다. 조선의 바다는 순식간에 일본 수중에 놓였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곧장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군은 수륙 양면으로 압박하며 파죽지세로 전진했습니다. 육군 본대는 남원성을 함락시킨 후 호남 지역 전라도를 유린하며 한양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공포에 떨었지만 명나라 군대가 급히 남하하며 전선은 충청도에서 교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전함은 겨우 13척, 조정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명했으나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며 명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좁은 해협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명량해협의 거센 물살 속에서 기적적인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함들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서해의 제해권을 되찾았고 일본의 해상 보급로는 완전히 끊기며 육군 진격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명량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북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에게 패배하며 한양 진격이 최종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짓고 장기적인 주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일본군은 다시 한번 조선 백성에게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전쟁에 지친 일본군 지휘관들은 전리품으로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어 본국에 보내는 이른바 코베기를 자행하며 조선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598년 가을 전쟁의 판도가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본국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남해안의 외성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명과 조선연합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수군과 연합하여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1598년 12월의 노량해전입니다. 조선 수군은 일본군 잔여 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히며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탄에 맞았으나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는 유언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장군의 희생과 백성들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7년간 지속된 전쟁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감사합니다.